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3포인트입니다. 든든한 이분 또다시 모셔봤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에는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했는데 지금 마감을 앞두고서는 오히려 마음이 조금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김민준 전문가 보는 세 가지 포인트. 그 가운데서 첫 번째는요. 제약바이오입니다. 관세 발표에 반등해 주셨는데 오늘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관세, 이번에 상호관세에서 예외인 영역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제약바이오가 유난히 좀 돋보이는 흐름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오늘 코스피 전체 수급 1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1등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안 볼 수가 없겠죠. 늘 방향성을 측정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그 오전에 돌아갔던 섹터들의 조금 특징을 본다면 뭐 용어 중에 이제 관세 무풍지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관세 좀 자유로운 영역. 대표적으로 오늘 제약바이오가 뽑혔던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뭐 6.38%대 코스피 전체 수급 외인 1등 좋습니다. 관세 품목에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까지 뭐 모두 다 좋은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나스닥 야간 선물 모습인데 아직 여러분 안심을 할 때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의 관세 정책이 오늘 미국 본장 열리고 나서 이 나스닥의 포인트가 얼마만큼 양봉을 잡아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 여러분들 현물 시장 양봉이었고 선물도 양봉이었어요. 이제 선물 옵션이 선행이다 보니까 먼저 저가에서 이렇게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온 것까지는 좋은데 아직까지 마이너스 3.55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더 떨어진다면 내일도 뭐 제약바이오의 관세 무풍지대가 좀 더 부각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미국 증시가 오늘 올라가면서 이 갭을 일정 부분 메꾼다면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도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또 반도체, M7 뭐 이렇게 되겠죠. 전일 뭐 테슬라도 시간에서 나빴습니다만은 전일만 보면 나쁘지 않고. 그래서 관세 무풍지대인 건 알겠지만 사실상 좀 긴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의료 수가라든지 뭐 인슈런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전기세하고 의료보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의료 수가나 보험이 높은 미국에서 이 제약바이오에 관해서 여러분 참 관세 쉽지 않습니다. PBM 등재를 해줘도 부족할 판에 그래서 상당히 현 시점, 저는 현 시점이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호적인데 저런 미국의 등락 과정이 있을 수 있는 모습 속에서 과연 단기 접근 포인트는 가능한가? 저는 좀 설리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삼바 같은 종목들을 뭐 100만 원 초반대 90만 원이 박스권의 하단이었고 100만 원이 상단이었기 때문에 올라갔던 삼바가 이러한 내용에서 기술적 포인트를 보고 위탁 생산 부분을 보고 삼바의 영업이익률을 보고 그리고 이제 관세 정책이 오늘 더불어서 좀 뉴스로 나오면서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내용이 괜찮겠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그 제약바이오가 꾸준하게 관세 정책에서 자유로우면서 주도력을 갖고 가겠지라는 생각은 패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긴 관점 그러면 전문가님 장기 포인트는 예습니까? 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종목들이 이렇게 쑥 돌아오면서 뭐 한올바이오, 파마, ABL바이오, GI이노베이션, 유한양행 등등 단기에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지금 차트 모습에 ABL바이오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도 조금 긴 관점으로 매직 관점을 좀 가져가셔서 5월에 아스코까지 AACR은 뭐 당연하고 아스코까지 조금 길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후풍은 다 좋았습니다. 뭐 오늘 심지어 조금 이슈가 있었던 한올바이오 파마도 일봉 모습은 좋지 않은데 주봉 지지력 부분에 있는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쁘지 않은 쪽입니다. 근데 단기로는 아직은 기술적으로도 조금 뭐 파이프라인은 좀 제거하더라도 약간은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쪽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 ABL바이오, 대형주 쪽에서는 셀트리온입니다. 역시나 지금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치단이 조금은 부담스럽다면 박스권 제가 줄을 좀 그어놨는데 하단 쪽에서 다시 상단 쪽 19만 원, 20만 원을 갈 수 있는 셀트리온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넓혀보면 유한양행하고 삼천당 제약 정도는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오늘 따라가서는 안 된다. 단기적으로는 노,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예스 이렇게 주셨는데 단기적으로는 이 흐름이 좀 연속성을 보여주기에는 힘들다고 보시는 이유는 뭐예요? 네, 이제 시속 게임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아까 나스닥 차트 모습을 좀 보여드렸지만 이 나스닥이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세 가지 대외 변수가 있었습니다. 공매도, 관세 정책, 그리고 내일 국내 정치 변수가 있는데 이 관세 정책은 사실상 제거가 바로 되진 않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없어졌다기보다도 재료 소멸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데 협상의 그 일환의 카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협상이 좀 진척되면 나스닥도 여러분들 이 하방 정치성이 좀 단단해지면서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메꿔버리게 되면 지금 과대낙폭으로 갔던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104불에 있습니다만 이런 주식들을 메꿔버리게 되면 제약바이오가 조금은 주춤하겠죠. 그래서 조금 파동을 이용한 매직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 시속 게임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오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팁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가 상당히 좀 고민이 됩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양봉 전환인데요. 사실 앞서 저희가 제약바이오가 이번에 상호관세에서 제외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도 그렇습니다. 반도체도 지금 아직 어떤 뭐 관세와 관련해서 언급이 안 된 상황 가운데서 IRA 법안이나 칩스 법안에 대해서도 아예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 예고편이 있었죠. 반도체 주들 그리고 2차 전지는 뭐 이번 주 너무 힘듭니다.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 괜찮겠지 했는데 오히려 더 밀리고요. 50일 신저가 리스트에 연일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장중 저점 대비로는 양봉 전환되는 종목군들이 속속 보이고 있어서 하나씩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오늘의 반응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일단 뭐 양봉 전환의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뭐 미국 시장의 엔비디아와는 좀 다르다. 물론 SK하이닉스, 뭐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의 어떤 삼각동맹 체제들은 좀 안 좋았지만 엔비디아보다도 하이닉스가 더 좋은 것 같거든요. HBM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대안품이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재인 반도체를 바로 직접 공략하기가 트럼프 입장에서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뭐 테일러시라든지 오스틴 공장, 삼성전자 다 지어놓은 상태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의 치적을 가리기 위해서 더더욱 고용 창출 효과로 미국의 공장 좀 지어. 딱 이 멘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관세에 대한 그 카드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한다면 미국에 의한 정밀 타격이 조 바이든이었다면 트럼프는 약간 몽둥이를 휘두르듯. 자, 미국에 공장 지으면 너네 관세 없어. 이런 코멘트거든요. 근데 사실 쉽지 않죠. 이미 투자를 많이 해놓은 쪽이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캐파 증설의 의지를 좀 가져가는 쪽인데 물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떤 결정 또 한 번의 공장을 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국내만 본다면 이런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있는데도 저가 매수 수급 유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오늘 양봉 전환을 했고 기술적으로도 여기가 맞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다가 21선에 걸렸지만 매도보다는 잠재적 매수자, 매수 대기자가 우인 시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도 오늘 투자 종합상을 보게 되면 결국은 오늘 매도를 친다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떨어뜨리겠다는 건데 오늘 많지 않죠. 선물은 3,400계약이면 일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기관이 다 받아갔습니다. 현물은 좀 많죠, 여러분들. 아직도 원달러 환율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 기준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더 밀어붙이기에는 하방으로 좀 어렵다는 측면. 단지 이 관세 부분에 관해서 가전은 따로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전은 타켓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LG전자가 오늘 굉장히 뭐 좀 안 좋죠. 상황이 완전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하고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수 연동 관계도 있고 양봉이 좀 전환됐습니다. 마이너스지만 지금 LG전자는 6%대 하락이거든요. 저도 오늘 궁금했던 게 IT 중에서 삼성 전기하고 LG 이노텍이 또 굉장히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가전 쪽에서 직격탄으로 보게 되면 LG전자의 공장들이 거의 멕시코에 있는데 이거는 완전 직격탄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LG전자가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뭐 반도체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이 반도체는 어찌됐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는 지수단도 낮고 관세가 있지만 트럼프가 공격하기 쉽지 않다는 부분.
반도체가 중간재 성격을 띠기 때문에 잠재적 매수자의 수급 유입이 이 관세 이슈를 적어도 오늘은 좀 상쇄시켰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중소형 종목까지 다 전이가 됐어요. 뭐 코미코라든지 여러분. 뭐 레거시 쪽이긴 합니다만 오늘 코미코 양봉입니다. 지금 0.35% 플러스고요. 코미코만 그렇냐? ENF 테크놀로지도 지금 양봉 거의 약보합 0.19고요. SNS텍도 보시겠습니다. 마이너스 1.08 양봉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뭐 동진 세미캠 아리꼬리 달고 요 가격 구간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어차피 눌림목으로 들어갈 자리였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세외로 선당 공정 보면 제가 유진테크를 또 주성 엔지니어링 이후에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진테크도 오늘 모양새가 괜찮아요. 약간 뭐 도지형은 아니고 팽형. 그런데 LG전자는 이야기가 틀리다. 그러면 이쪽은 좀 피해서 가셔야 되겠죠. 지금도 계속 하락 추세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만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현대차가 생각보다는 선방입니다. 뭐 50%가 아니고 그냥 25%인데 일정 부분 확실히 뭐 되돌림이 있었습니다만은 선반영된 부분이 좀 있었다 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에 대한 섹터는 뭐 관세 선반영이 되었으니까 혹시나 이제 차의 관세를 두들겨 맞으면 뭐 2차 전지 전기차까지 영향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평이 좀 많았는데, 오늘 예상을 지금 좀 뒤엎었죠. 사실상 뭐 이것도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은 2차 전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거. 지금 포스코 퓨처의 모습인데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0.5% 양봉 전환을 했다는 부분, 기술적 반등을 좀 이어간다는 부분,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을 좀 봐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찌됐건 0.5% 약보합까지 좀 올라왔고 양봉 전환을 했다는 것은 아까 LG전자의 모습을 봤지만 조금은 상황이 틀리다는 거. 자동차 업체의 이런 부분들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선반영된 거고 2차 전지까지 낙수 효과로 하락으로 가지는 않았다는 부분.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온다는 부분. 가전업체 위주로 돼 있는 LG전자는 상황이 틀리다는 부분은 좀 여실히 좀 다른 측면이고, 오늘 또 동아기업이 여러분들 장대 양봉 뽑았습니다. 뭐 이거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이제는 좀 관심을 여기도 기술적으로 좀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결국은 이제 호흡의 길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선순위로 지금의 지수단 오늘 2,400까지 좀 내려왔는데 2,400대까지. 그렇다면 반도체를 선순위로 놓고 제약바이오와 어떤 2차 전지 순서대로 좀 배치를 한 다음에, 뭐 오늘 해치 전략에 사실 수급에 있다 보겠지만 엔터나 중국 쪽을 장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매일 아침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때 최근에 시장 분위기에 적응하는 대안 투자 방법으로 해지 전략, 한쪽에는 반도체, 그리고 한쪽은 2차 전지, 그 중에서도 이 전액 관련된 종목,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들, 이렇게 해서 해지 전략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들 종목군들은 오늘 양봉을 좀 켜고 있습니다. IT라고 묶어서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섹터업체, 가전 쪽은 좀 어렵고 투자 심리 별로 안 좋고, 반도체는 예외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두 번째 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럼 무풍지대, 안전지대는 어디일까? 시장에서는 엔터,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라든지 무형자산 쪽, 이쪽이 시장 대비 좀 강합니다. 뭐 방송통신 이쪽이나 플랫폼 쪽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엔터 섹터가 대안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직관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예 종목으로 한번 녹여볼 텐데, 그러니까 우리 유저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을 위한 뭐 원론적인 이야기는 관세 무풍지대다. 엔터가 그중에서 좀 인식이 된다는 파트. 그리고 뭐 엔터가 산업 자체가 좀 관세 장벽에서 자유롭기도 하고 고환율 수혜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여름으로 가게 되면 또 여름 콘서트 뭐 이런 것들 많이 옵니다. 자, 이게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고, 그러면 오늘 증권사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단기 조정은 비중 확대의 기회이다. 모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저는 여기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하나씩 여기서 직관적으로 좀 봐봐야 될 것 같은데, 하이브입니다. 첫 번째 종목이. 엔터 몇 개 안 되니까. 글쎄요.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지금 유진스의 사태가 좀 있었고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계약서는 무서운 부분이니까 그 단기 조정에 과연 하이브에 추가 매수를 했을 때 더 기대 수익률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좀 있고, 두 번째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SM입니다. 뭐 단기 조정은 기회라고 하니까 안 볼 수는 없죠. 지금 위치단이 과연 맞는 것이냐, 저는 SM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SM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86,000원 가고 나서 뭐 68,000원 내려왔을 때 기회가 되지만 지금 가격이 어느새 108,000원대거든요. 여기서 과연 9만 원대 눌림목이 나왔을 때 얼마만큼의 기대 수익률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기술적인 위치와 거래량들을 볼 때 저는 증권사에 좀 동의해주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JYP는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JYP를 작년부터 굉장히 10만 원 윗단에서도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세게 냈는데 JYP는 완전히 지금 망가져 있는 상태고요. 기술적으로 지금 펀더멘탈 쪽으로 좋다고 하는데 이 기술적으로 망가져 있는 부분은 잠재적 매수자가 없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대안이 될 수 없겠습니까?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지금은 YG가 좀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YG 엔터인데 굳이 엔터를 내가 해치 전략으로 좀 써야 된다면 YG 같은 경우는 좀 눌렀을 때 55,000원 정도까지 어떤 눌림목이 좀 나온다면 확인하고 하방 경직성을 좀 확인하고 6만 원이 붕괴됐을 때는 55,000원대에서는 YG가 조금 더 그래도 단기 조정에 관해서 비중 확대의 기회가 될 줄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한 종목 더 말씀드린다면 DOU까지 관심을 둬보자 이렇게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터 섹터를 또 종목별로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하이브나 SM, JYP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류, 그리고 또 YG나 DOU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관세 무풍지대다 해서 엔터주 아무거나 사자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종목별로 기술적으로 지금 놓여있는 위치가 다르다 이런 평가신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다 동일할 수는 없고 우리 박상수 앵커님 말씀대로 DOU 정도나 YG 엔터테인먼트 가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는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는 제 기술적 현 시점의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섹터 하면은 뭐 아티스트 얘기도 사실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올해 여름쯤 되면은 뭐 블랙핑크 완전체라든지 뭐 BTS 완전체 복귀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지금쯤 슬슬 접근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분들께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우리 앵커님 역시 정보력이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름 복귀입니다. 예. 그래서 여름 복귀면 뭐 지금부터 좀 관심을 해치 방어 전략으로 짜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한 것 같아서 벌써 뭐 이제 4월 지나면 5월 뜨거워지고 하거든요. 그 최대 아티스트들이죠. BTS 분들이나 블랙핑크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면 들썩들썩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기술적 관점을 가미해서 단기 매매 쪽으로는 네. YG나 DOE 쪽이 조금 낫지 그래서. 않겠느냐 이런 평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목 내에서 토픽을 꼽아주셨어요. YG 엔터테인먼트, DOU, 엔터주 관심 갖고 계시다면 이들 종목이 지금 놓여있는 자리도 매력이 있다. 설명을 해주시네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쭉 살펴봤는데 김민수 전문가 바쁘십니다. 또 잠시 후 4시부터 장 마치고 나서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이 있으시는데요. 좀 예고편을 해주세요. 어떤 내용 다루실 예정이세요? 네, 오늘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위 변수는 다 넘어갔습니다. 오늘이 이제 뭐 사실 내일인데 이제 시장이 원하는 그 투심이 있겠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내 정치 변수 마무리와 원달러 환율의 상관관계로는 좀 거시 관점으로 사실상 모든 전문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의 위치단이 좀 불안하다. 네. 그러면 결국은 국내 정치가 어떻게 마무리됐을 때 이 환율이 떨어질 것인가? 그리고 떨어졌을 때 어디가 좀 수혜를 볼 것인가? 좀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김민준 전문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토마토 증권통 채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4시부터 5시 이 1시간 동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국내 정치 변수 내일 오전 중에 아마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 오늘 장 초반에는 1,470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상승폭이 꾸준히 좀 둔화되면서 1,460원대 중반까지 다시 제자리 와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요? 이 내용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이 시간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